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첫 번째 공통점,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두 번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전망치 4조 6,700억 원가량 전년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 분기 대비해서는 10% 가깝게 오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도 2,670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YOY 기준으로는 소폭 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분기 대비해서는 14% 오를 것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KB증권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73,2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금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밸류 산정 기간 때문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리 그리고 투자 위험을 고려했을 때 미래의 가치를 좀 내리는, 즉 WACC는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됐고, 미국에서 원전 시장 수주가 좀 이연이 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TP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포워드 PBR이 10배 수준으로서 지금 미래의 가치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라는 흐름,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는 점에서 다시금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출 지금 4조 7천억 원 예단하고 있고 분기별로 그리고 YOY 기준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금 시장의 컨센과 비슷하게 YOY 기준으로는 소폭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분기별로는 상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밥케이지라든지 퓨어셀의 영업이익에서 손실이 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고 봤을 때 매출은 상승할 것으로 또 영업이익도 오를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36% 전년 동기 대비 오를 것으로 점치면서 1,258억 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동력으로는 이 고마진을 가지고 있는 체코 원전 기자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 수주가 가스터빈에 있어서 넉넉히 대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출에 반영된다면 플러스적인 요소로 인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조정은 일시적 병목 현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목 현상이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5월 이후에 YTD 기준 3.7%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웨스팅하우스에서 설계한 AP1000 이 원전 기자재 발주 지연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신규 원전을 건설할 때 민간 기업들이 주도합니다. 워낙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또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것을 담당할 것인가, 이곳에서 배분 병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에 미국의 에너지부는 최대 175억 달러 조건부 대출을 해주겠다라면서 이 병목을 해결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까지 현재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기자재 수주가 가시성을 보인다면 또 매출에 있어서 올라갈 여력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장 대비 주가 상승률이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깝게 코스피 대비해서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하나오션 살펴보시죠. 매출 전망치 4조 809억 원 예상되고 있고요. YOY 기준 그리고 분기 대비 높은 상승률 20% 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5,33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 분기 대비해서는 20%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 살펴볼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다음 장 통해서 볼 텐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8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실패 이슈 있었죠. 하지만 이게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워낙 설계, 건조,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공했었더라도 단기 매출 이익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여를 했다면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줬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가 하락은 경쟁사 대비해서 누리던 방산 프리미엄이 거쳐진 영향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거쳐졌더라도 현 밸류는 경쟁사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있어서 단기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사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러한 센티멘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유연한 환해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달러로 이 상선을 팔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올라간 것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상반기 수주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LNG선 수주가 넉넉히 있고요.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된다면 또 매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부유시설에 대한 입찰 기대가 태국 호위함 사업 유리한 후보로서 지금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해양, 방산 분야 고정비가 감소할 수 있다. 이 수주가 만약 성공한다면 이러한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다라는 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행 차기 구축함에 있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이 정식 수주로서 계약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지켜볼 수 있겠죠. 매출액은 4조 20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1%, 24% YOY 기준, 분기 대비 기준 모두 넘는 상승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더 상승률이 높네요.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 그리고 분기 대비에서는 22%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상대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지금 하나오션 주가 대비해서 상대적인 상승률은 더 저조한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챙겨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LG이노텍도 살펴보겠습니다. LG이노텍 매출 전망치 4조 9,736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분기 대비해서는 10%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500%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6월에 있었던 2분기 실적이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38%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대신증권 측 의견 살펴볼까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30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어제 종가는 67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워낙 잘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 대비해서 21배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분기 매출이 역대 최고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호조가 이번 분기에 그치지 않고 2개 분기 연속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최근 디램 낸드 이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가며 치플레이션 그리고 잘 안 팔릴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애플은 판매가 증가했었죠. 프로라든지 맥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었고 이 반도체 기판까지도 함께 매출 호조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히 보자면 CPU, GPU에 올라가는 이 FCBGA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판 중심 상승률 그리고 카메라에 들어가는 광학 솔루션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EPS를요 전망을 올렸습니다. 종전 대비해서 16% 넘는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점 고무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2027년에 이 TP를 상향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 EPS가 39,000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PER도 굉장히 높습니다. 33배 수준인데 지금 아이폰 부품 회사뿐만 아니라 기판까지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높은 밸류를 정당성을 찾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2026 하반기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폰 18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 폴더블 폰도 함께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프리미엄 모델 중심의 생산 그리고 가변 조리개 추가 채택으로 인해서 평균 공급 단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매출 영업이익 다시금 개선되는 흐름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에 대한 기대감, FCBGA도 함께 매출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면서요. 반도체 기판의 이익 상향 모멘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량 상승할 것으로 점치고 있고요. 연간 지금 연간에 1조 2,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무려 87% 상향 조정될 것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YOY 기준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실적 영업이익 속에서 지금 실적이 상향의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다라는 점 근거로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달 그리고 1년 대비해서는 상대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다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